이 첫 번째 이슈 짚어보기 전에요. 먼저 뉴스타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 대실요양병원의 확진자가 47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 알려진 거는 10명 정도의 확진자였는데 47명이 추가되면서 총 57명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그 가운데는 환자 45명, 직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첫 번째 속보를 한번 다시 볼게요. 대실요양병원, 대구 소재의 대실요양병원 확진자가 47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대구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온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수치죠? 지난번에 대구 서구에 있는 한사랑요양병원에서 7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가 대구 시내에 있는 이 요양병원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한 40%가량 조사가 했는데요. 지금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이 대실요양병원, 여기서 지금 집단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총 아마 57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의사가 한 4분, 또 간호사가 23분,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인들, 그리고 109개의 병상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 아마 검사를 하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일단 이 대구 시내 요양병원에서 한 10군데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한두 명인데 문제는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요양병원 전체가 상당히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 보시는 속보, 직원, 병원 내 감염이 지금 거의 다 된 상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병준 교수님. 네. 그런데 지금 대구 대실 요양병원 말고도 지금 대구만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네.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경상 다 하면 꽤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역세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특히 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특히 이제 이 지역세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급히 조사함으로써 확진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또 이러한 질병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를 보시는 것처럼 40명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한 요양병원 관련 속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탑10은 이렇게 나라방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4만 명, 사망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9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배 넘게 늘었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But we are discussing things with Canada, and we're discussing things with Mexico. And we both thought it was announced it's non-essential crossings. It won't affect trade at all.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조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구자웅 차장.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해외여행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만약에 여행을 갔다면 무기한 미국밖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여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몇 개 국가에 대해서만 여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 미국 국무부가 미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가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조차도 지금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라라는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강수 조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 교수님. 예. 미국의 총 확진자 수예요. 이렇게 뭐 그래프 기울기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13,000명으로 우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일 만에 13배가 폭증을 했어요. 3월 10일 날 1,000명을 넘어서고 나서 13일 날 2,000명, 15일 3,000명, 그리고 19일 13,000명이 됐지 않습니까? 뉴욕주 같은 경우는 하루 새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늘면서 전체 5,298명이 됐습니다. 이 속도라고 하면 물론 미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검사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검사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뭐 50배 정도의 크기가 있고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그 안에 아직 확진 판정을 못 받았지만 잠재적으로 감염된 상태에서 있을 사람이 예.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제대로 빨리 안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어찌 보면 미국 내 많은 사람이 확진된 상태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더 폭발적으로 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수 있다고 크네요. 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9일 만에 13배가 급증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사실상의 여행 금지, 고강도 봉쇄 조치를 쓰면서도요. 중국도 제대로 다시 한번 겨냥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읽은 연설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중국 바이러스로 본인이 직접 수정까지 한 겁니다. We continue our relentless effort to defeat the Chinese virus, and if people would have known about it, it could have been stopped in place. It could have been stopped right where it came from, China. 코로나를 중국 차이나로 바꾸면서 이현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코로나를 미리 알았다면 중국에서 시작한 병은 그 지역에서 멈췄을 것이다. 전 세계가 중국이 저지른 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강대국인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막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발원지라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이 미군한테서부터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중난산으로부터 이야기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계속 우한 코로나라고 이제 명칭을 하니까 중국도 공식적으로 굉장히 반발을 했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에 미리 작성된 연설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 차이니즈라고 이름을 바꿔서 직접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포착이 된 것인데요. 저거잖아요. 이제 네, 코로나를 그렇습니다. 지고 차이니스라는 단어를 네. 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상황을 중국의 책임, 즉 중국에서부터 못 막았기 때문에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동안 어떤 면에서 미중 간의 무역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갈등을 전염병의 발원지를 놓고도 저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감염병으로 시작된 위기는 경제 위기로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어떤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염병의 어떤 발원지를 떠넘기는 것은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초강대국 둘이 지금 코로나 두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니 만약에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경제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중국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보복이라든지 또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은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있고 자, 외국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발원지를 놓고 또 책임을 놓고 미중 간의 큰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좀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치료제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 1930년대에 개발된 말라리아 치료제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o chloroquine or hydroxychloroquine. It is known as a malaria drug, and i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it's very powerful, and maybe not, but I think it could be, based on what I see, it could be a game changer. 이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구자영 차장. 여기 화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을 코로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했는데 승인 또 안 했다고 하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지금 이제 워낙 그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 FDA가 이제 승인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임상 시험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임상 시험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다소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 얘기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DA 얘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승인 내리 미승인 상태가 맞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제 의혹이 좀 앞서서 이제 승인했다라고 좀 앞서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네.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네. 코로나 치료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 프랑스에서 예. 이 약제를 환자에게 사용을 해본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총 24명에 대해서 이 약제를 사용을 했는데 예. 6명을 제외하고 전원 치료가 됐다. 뭐 이런 발표를 프랑스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지 FDA에서 이런 약에 대한 사용을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약은 이미 이전부터 이 코로나19에 유효하다는 약이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약이 지금 소비가 돼서 지금 이 약을 제대로 생산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간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에 대해서 FDA가 승인을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이 양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조금 더 침착하게 볼게. 전 세계 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지금 많이 지금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네. 24명 중에 6명 빼고는 이 약이 코로나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졌으면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아니라 우리 정부, 우리 보건당국도 좀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약이 현재까지는 그 소위 말해서 임상적으로 그 질환에 사용이 되도록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아마 저 FDA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런 내용들을 우리 식약처가 알고 있다면은 이미 우리 식약처도 의학계와 함께 저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4명을 6일 동안 저 말라리아 치료제로 치료를 해보니까 6명을 빼고 나왔다라는 것은 치료율이 75%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5%는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개발된 목적은 말라리아 치료였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바로 바꾸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미국 그 FDA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빨리 확진 환자를 좀 치료해야 되니까 뭐 승인했다 이렇게 좀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해됐어요. 근데 정 교수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저는 일반 시민이고 비전문가니까 네. 뭐 설명은 다 취지는 이해했습니다만 지금 백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네. 글쎄요. 말라리아 치료제 뭐 우리 정부든 뭐든 아무리 뭐 임상 실험을 조금 거쳤더라도 뭔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네, 사실 지난번에 그 이 에볼라 치료제 예. 그것도 지금 임상 치료 목적으로 지금 승인한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 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개 병원에 대해서 그 약을 임상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식약처가 승인을 했습니다. 예. 저런 부분들까지도 신속하게 정보를 빨리 확보를 해서 의료계와 함께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면은 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 단비 같은 그런 그럼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이 클로로퀸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이 좀 얼마나 임상 실험에 성공할지 정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최 교수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급한 이유, 아까 뭐 확진자 수 그래프 가팔라지는 것도 봤지만 화면에 보시면 지금 앞으로 뭐 곳곳이 지뢰밭이다. 뭐 노숙자들이 얼마나 무증상 확진자들이 돌아다닐지. 심지어 캘리포니아주는 예. 앞으로 주지사가 이동 금지령까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대피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예. 자기들이 만든 모델 예측을 해보면 모델로 예측을 10만 8천 명의 쉼리포니아 노숙자 중에 다음 8주 동안 앞으로 8주 동안 6만 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는요. 이분들이 쉬는 쉼터라고 하는 곳이 비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붙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물품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잘 씻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감염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했습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30% 정도의 노숙자들이 폐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폐 질환이 있으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약하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그리고 없죠. 환경 자체가 옆에 같이 비좁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로 인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부 이렇게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이제 거처하거나 아니면 누워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나왔을 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자택에 대피해 달라는 그런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첫 소식으로
일주일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 심상치 않은 미국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